모든 도전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대물꾼은 언제나 모두가 힘들다 외면하는 길에 도전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길보다 비록 몸은 고될지언정 거칠고 힘겨운 길을 헤쳐나온 뒤 맛보는 성취감이 더욱 큰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간처럼 이제 남도 땅에도 추수가 끝나고 황량한 들판만 남았다. 무성하던 벼가 모두 잘려나가고 남은 풍경이 쓸쓸하게 느껴진다. 그 휑한 초겨울 들판을 걸어 어딘가로 향하는 나광진 씨.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수로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수로 연안에 서서 상황을 살피는데 승산이 있어 보이는 걸까? 물색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폭이 한 10m, 한 15m 정도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수초치기를 하기에 적당해 보인다. 하지만 대물꾼은 여기서 좀 더 힘든 도전을 해볼 생각이다. 안녕하십니까. 붕어낚시 월척특급 나광진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우리가 생각한 그 생소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로권에 도착해 있습니다. 보통 그 월척특급 진행을 하면서 저수지 그리고 소류지 아니면 혹은 댐 이런 큰 그 저수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는 그 월척특급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초겨울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 해왔던 낚시에서 약간은 탈피를 해가지고 수로 밤낚시를 지금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해남권에 있는 월어천이라는 지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우리 그 낚시인들이 흔히 부르는 그 부동수로라는 겨울에 얼지가 않는다 해서 부동수로라는 그 수로에 지금 오늘 밤 밤낚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물색도 괜찮고 또 수심도 육안으로 봤을 때 약 한 1m 이내권으로 보이면서 상당히 지금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밤 또 좀 특별한 월척특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남이 위치한 이 수로는 지도상으로는 월호촌이라는 곳의 지류지만 흔히 부동수로라 불린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적당한 물색에 수심도 1m 내외로 안정적이다. 갈대와 연한 떼장이 어우러져 있어 손맛을 보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밤에 펼쳐질 상황을 고려해 포인트를 정해야 하다 보니 눈길이 진지하다. 갈대는 예쁘게 피어 있는데 너무 맨바닥권이 있는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좋은 수초 무더기가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다. 떼장이 조금 더 뻗어나간 곳을 찾기 위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 아무래도 계절이 계절인 만큼 붕어들이 따뜻하게 숨어들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다. 아, 이게 떼장하고 갈대하고 딱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구나. 한참 걸어 올라온 보람이 있는지 상류권에서 마음에 꼭 드는 포인트를 발견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연한 떼장들이 넓게 뻗어나가 있고 갈대와도 잘 어우러져 있어서 붕어들의 은신처로 손색이 없어 보이는 포인트다. 이곳으로 마음을 정한 꾼은 그제야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는다. 수로를 지금 하류권부터 쭉 훑어서 이렇게 올라와 봤습니다. 근데 거의 그 수로 형태가 연안 쪽으로는 갈대가 상당히 무성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의외로 그 중앙부로 뻗어나간 수초가 지금 없는 그런 수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갈대하고 그리고 떼장이 발달이 약간 좀 다른 것보다 많이 되어 있는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데 일단은 수심이 지금 대략 얼른 봐가지고는 약 한 80cm에서 뭐 90cm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 전체 수로로 봤을 때는 중상류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앉아가지고 일단 그 지금
겨울철이라 해가 짧습니다. 우선 빨리 그 대편성을 지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광진 씨의 좌측으로 50m가량 하류권에는 함께 출조한 동행 출조인이 자리를 잡았다. 짧은 해가 걱정스러운 두 조사는 서둘러 수심 체크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낚시인들의 수로는 밤낚시가 어려운 곳으로 각인돼 있다. 수로는 저수지와 달리 폭이 좁고 길어서 붕어들의 이동 범위가 한정돼 있다. 따라서 낮이면 연안을 따라 회유하지만 밤이면 먹이 활동보다는 수초 쪽에 은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질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징을 알고 공략법을 달리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도전이다. 수심이 처음에 제가 그 육안으로 얼핏 그 추측을 했던 약 한 90cm 정도 나옵니다. 80cm 조금 더 되게 지금 33cm 찌니까 한 70, 80cm에서 90cm 정도 차이 나오네요. 보통 그 우리가 그 수로권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그 육안으로 그 수심을 대략 판별을 할 때 물색이 좀 탁해 가지고 물색이 좋을 때는 얼른 봐 가지고 수심이 측정이 잘 안 됩니다. 봐 가지고는 낚싯대를 던져봐야 하는데 나와 있는 그 갈대에 그 수면에서 갈대가 올라와 있는 그 높이만큼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수심을 그 추측할 수 있으니까 대를 펴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수심이 그 측정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대충 돌아가면서 수심을 보니까 전체가 수심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약간씩 뭐 1, 2cm 차이는 있는데 90cm 정도. 짧은 데를 이용해 가지고 앞쪽으로 붙이는 게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니까 일단 낚싯대를 짧은 데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해봐야 되겠네요. 미끼는 일반적인 수로 낚시와 달리 대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새우를 달아서 던진다. 붕어들이 주로 연안을 회유할 것이기 때문에 짧은 데 위주로 수초 경계를 따라 찌를 세워나간다. 맞춰놔봐봐. 금방 올려버렸지. 수로권의 낮 활성도를 알려주는 듯 대편성을 시작하자마자 잔입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반가운 입질이긴 하지만 덕분에 대편성은 더디어진다. 아니 미끼를 달아놨더니 놈들이 대를 못 피게 하네. 놈들이. 큰 붕어는 아닌가 근데 새우를 자꾸 건드려 싸니까 심리가 자꾸 눈이 글러가가지고 겨우 하나 펼쳐놓은 대가 자꾸만 시선을 끄니 다음 작업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챔질을 해보는데 뭔가 걸린 모양이다. 마수거리로 등장하는 녀석은 붕어. 시작하자마자 운이 좋다. 붕어가 방금 7찌급이 한 수가 나왔습니다. 붕어 정말 예쁘네요. 그 전형적인 수로 붕어. 체구가 상당히 좋은데 대를 이제 막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대 펴놓고 두 대째 지금 대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제가 그 낚시 하면서 그 습관적으로 대를 피면서 그때그때 미끼를 달아서 넣는다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끼를 달아서 넣으면서 지금 두 대째 편성을 했는데 그 찌가 쭉쭉 해서 쭉 올라오길래 챔질을 했더니 지금 붕어가 정말 예쁜 붕어가 한 수 나왔습니다. 정확히 이터에 걸려가지고 선수가 새우를 미처 못 먹었네요. 미끼도 다 먹지 못하고 엄격결에 걸려 나온 붕어는 체구가 높은 전형적인 수로 붕어 체형을 하고 있다. 비록 작은 사이즈지만 수로 붕어의 첫 손맛을 보고 나니 힘이 나는 꾼. 다시 대를 펼쳐나가는데 그 와중에도 시선은 찌에서 떠나지 못한다. 좌측 갈대무리 쪽부터 하나씩 찌를 세워나가는데 미끼를 달아서 넣다 보니 찌를 하나 세울 때마다 성화를 부린다. 뭐가 그거? 방금 넣어둔 찌에서 또 입질이 보인다. 이리저리 흔드는 애매한 입질이다. 그래서 걷어들여 보니 어느새 미끼는 달아나고 없다. 대를 끼고 있는데 뭐가 자꾸 끄고 다닙니다. 지금 바닥에서 계속 챔질을 해보고 미끼는 그대로 달려 있는데 바닥에 그 잡어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왕붕어 새끼들이 바닥에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하류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수로다 보니
망둥어나 장어 같은 바닷고기들이 이곳까지 올라와 입질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총 10개의 대를 펼치기로 한 대물꾼. 그러나 미끼를 달아서 넣다 보니 송아를 부리는 입질 때문에 입질보랴 챔질하랴 대를 편성하는 것은 더디기만 하다. 꾼의 시선이 또다시 찌에 가서 멈췄다. 살짝 움직이며 꾼을 긴장시키던 찌. 그러나 애만 태우고는 막상 시원스러운 찌올림을 보이지는 않는다. 좀 짜증이 나네요. 짜증이. 뭐야 어디가 없어. 찌를 가지고 워낙 들었다 놨다 가지고 노니까 평상시 같으면 지금 대편성이 끝났을 시간인데 피면서 그 쳐다보다 그러니까 더 늦어지고 무시하고 대를 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그 지금 갈대나 그 떼짱 주변에 그리고 제가 그 지금 대편성 하는 것이 왼쪽으로 보시면은 갈대 사이에 찌를 세워놨습니다. 갈대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다른 때보다는 좀 신경이 한 2배, 3배나 더 쓰이는 체임질 타이밍을 0.1초만 늦어버리면은 그 갈대 사이나 떼짱 사이로 감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지금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끼를 끼우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대편성이 딱 끝나고 나서 미끼를 끼워서 낚시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붕어란 놈은 대편성 하기 전에 연안 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끼를 꼭 끼우면서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때 순식간에 이루어진 챔질. 이번에는 다행히 뭔가가 걸린 모양이다.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붕어가 퍼덕이며 끌려 나온다. 꾼은 수초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높이 치켜들고 녀석을 끌어낸다. 여섯치? 챔질이 다른 일 하다가 지금 대편성 중에 앞에 그 눈에 자꾸 걸리는 갈대가 있길래 그걸 갈대를 약간 지금 제거하는 중에 찌를 물고 옆으로 둥 넘어가는 걸 챘습니다. 아래턱에 챔질이 늦어가지고 걸린 붕어. 굉장히 그 좀 운이 안 좋은 놈 살려주겠습니다. 자칫하면 또 헛챔질이 될 뻔했다. 꾼이 운이 좋은 걸까? 녀석이 운이 나쁜 걸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길고 길었던 수록권 밤낚시를 위한 대편성이 마무리됐다. 예, 이제 막 그 대편성을 끝냈습니다. 보통 때보다 약 한 30-40분 좀 늦게 지금 대편성이 끝난 걸로 아는데 미끼를 달아서 넣으니까 워낙 그 잔챙이 혹은 그 밑에서 그 여기다 잡어들이 지금 찌를 가지고 놀아가지고 쳐다보는 와중에 대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정면 쪽으로 좀 긴 수로 폭에 비해서 약간 좀 긴 3.2칸대를 2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내일 아침 동이 트면서 붕어들의 회유로가 아마 중앙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미리 그 2대를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오늘 밤에 주로 제가 그 볼 그리고 낚시를 할 낚시대들은 굉장히 그 짧은 대 위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2.1칸, 2.5칸 해가지고 연한 그 떼짱 그리고 자연 그대로 그 갈대 사이에 지금 찌를 세워놓은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제 대편성 그리고 포인트를 잡아놓았는데 밤 낚시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로 낚시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입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밤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기 위해서 수로에서 새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월척급을 노리면서 또 밤을 한번 지새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록권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지렁이 생미끼를 이용한 수초 구멍치기 낚시가 주로 이루어진다. 따뜻한 곳에 은신하기 위해 모여든 붕어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어 마리수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물을 노리는 꾼은 새우미끼를 이용해 씨알 선별력을 높일 생각이다. 또 오늘 포인트에서는 수초 작업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 찌를 세웠다. 이렇게 하면 채비를 던지기도 힘들고 챔질이 늦으면 수초를 감아버릴 우려도 있지만 입질 확률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편성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하늘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5시 30분을 넘어서자 사방이 어두워졌다. 수로 주변에는 하나둘 가로등 불빛이 켜지며 밤을 알린다. 이제 본격적인 수로 밤낚시를 대비해야 할 때, 그래서일까 꾼들의 움직임이 다시 분주해졌다. 대물꾼의 밤동무가 되어줄 케미컬 라이트를 하나씩 꺾어 달기 위해서다. 케미컬 라이트를 다는 것은 밤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이곳에선 조금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흔히 찾은 저수지에서는 케미컬 라이트를 수면과 일치하도록 달면 되지만 수로에서는 민물 장어 같은 어종들이 있어 조금 달라져야 한다. 케미를 지금 한 대 한 대 끼워 넣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수지나 덤벙에서 낚시를 할 때는 거의 수면하고 일직선이 되게끔 케미컬 라이트를 맞추게 마련인데, 지금 여기서는 수로입니다. 수로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케미컬 라이트를 위쪽으로, 케미 길이만큼 위쪽으로 꺼내놓고 낚시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밤에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이 바닷가 인접해 있는 이 수로 같은 경우는 민물 장어들이 간혹 찌를 끌고 옆으로 쓱 들어가는, 얼른 봐가지고 육안으로 판별이 안 되는 그런 입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애로사항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케미를 평상시보다 조금씩 위로 띄워서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찌를 올리지 않고 끌고 가는 입질을 보이는 민물 장어들이 있기 때문에 수로권에서는 케미컬 라이트를 수면에서 약간 솟아오르게 장착하는 것이 찌보기에 유리한 것이다. 본격적인 밤낚시가 시작됐다. 그런데 낮에 활발했던 입질이 밤까지 이어지는 걸까? 찌 하나가 예민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호주왕을 꿈꿔도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찌의 움직임은 시원한 입질로 이어지지 않고 끝나버렸다. 그러나 밤낚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큼 어렵다는 수로에서 이런 입질이 보인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 또 다른 입질을 기다려본다. 찌를 살피던 꾼.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포착한 모양이다. 갈대 사이에 세워두었던 찌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맨 오른쪽 찌가 살짝 깜빡거린다. 그런데 오히려 가운데 찌가 더 큰 움직임을 보였다.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슬쩍 끌고 가더니 이내 별 반응이 없다. 또 박아본다. 완전히 박아보네. 애매한 모양에 일단 한번 챔질을 해보니 채비가 수초에 감겨 꼼짝을 않는다. 챔질이 늦어서 그새 수초를 감아버린 모양이다. 장어 소행인지 잔챙이 붕어인지 알 수 없지만 낮에 우려했던 수초를 감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밤이 됐는데도 굉장히 지금 까다로운 입질, 잡어의 입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찌를 툭툭툭 올렸다 팍, 아니면 옆으로 쫙 끌고 들어가는 입질. 밤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우의 굉장히 안 좋은 입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낚시가 한 배는 더 힘들죠. 특히나 지금 갈대와 그리고 떼짱 사이에 지금 찌를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참붕어나 아니면 혹은 붕어, 잔챙이 붕어들이 밑에도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안 좋아요. 하여튼 안 좋은데
힘들게 아이고 힘들게 해가지고 갈대 사이에다가 새우를 끼워서 캐스팅을 해갖고 딱 집어넣었는데 미끼를 갈아 다시 조심스럽게 찌를 안착시킨다. 그런데 오른쪽 찌가 자리를 잡고 나자 중앙의 찌가 살짝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금 전 입질을 보였던 바로 그 찌다. 어떤 녀석이 덤비는 것인지 미세하게 흔들리며 시선을 끈다. 꾼의 시선도 고정된다. 움직이는 듯 마는 듯 꼼지락거리는 찌. 그러나 끝내 시원하게 밀어 올리지는 못한다. 미적지근한 입질에 마음 급한 대물꾼은 그저 답답하기만 한 모양이다. 그렇게 깔짝거리는 입질만 연신 이어지며 밤은 깊어가고 시간은 어느새 저녁 8시를 넘어선다. 해가 넘어가니까 해 넘어가고 밤이 깊어가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지는구나요. 난로를 좀 펴야지. 우리가 그 예전 같으면은 겨울철 밤낚시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장비들이 우리 그 낚시 장비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방안이 잘 되는 옷들이 그 좋아져 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물이 얼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지금은 이제 밤낚시 한 겨울철에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난로를 피우고 또 안에다 이제 그 텐트를 치고 또 거기에다 이제 그 옷까지 좀 두껍게 입고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게 이제 안전만 주의하시면서 추운 겨울철에도 이렇게 밤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난로를 피니까 따뜻하네요. 겨울철 밤낚시에서 낚시 채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난로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잡어 입질은 약간씩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새우를 가지고 놀기는 여전히 한 번씩 노는구나. 밤이 깊어가면서 다행히 시선을 흐트러뜨리던 잡어들의 입질은 초저녁에 비해 많이 잦아든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도 방심할 수 없는 잔입질들은 간혹 나타나고 있다. 입질에 따라 기다림과 설레임을 반복하며 꾼은 남도 수루의 겨울밤을 지키고 있다. 얼마나 지났을까? 또다시 찌 하나가 흔들린다. 찌가 시원스럽게 솟아오르길 기대하며 꾼의 손은 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나 끝내 시원한 입질은 나타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채비를 걷어들여 본다. 작은 예신들은 있지만 확실한 입질이 나타나지 않자 꾼은 미끼를 죽은 새우로 교체하고 대를 던져넣는다. 과연 죽은 새우 미끼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꾼은 새로운 미끼에 기대를 걸고 다시 대물을 기다려본다. 수많은 수로 가운데서 무모한 밤낚시 도전 장소를 이 부동 수로로 정한 것은 최근 이 수로가 보인 호주왕 때문이다. 또한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명성처럼 밤에도 호주왕을 보여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기다림에 조금씩 지쳐가던 때 찌 하나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자니 어느 순간 슥 솟아오르는 입질. 빠른 챔질로 제압하는데
찌 하나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자니 어느 순간 슥 솟아오르는 입질. 빠른 챔질로 제압하는데 이런 떼짱 수초에 걸려버렸다. 꾸는 힘껏 대를 치켜들고 녀석을 무사히 뽑아 올리기 위해 애를 쓴다. 가만히 어디가? 아이고, 앞으로 좀 가볼까? 그러나 녀석은 수초를 단단히 감았는지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지하에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한참의 실랑이 끝에 드디어 녀석의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까지 애를 먹이며 등장한 녀석은 다행히 8찌급 정도로 꽤 쓸만한 씨알이다. 아 참. 대물은 아니지만 힘든 사투 끝에 만난 녀석이라 더욱 반갑다. 잘하면 8찌급 되겠는데. 아, 앞에가 그 수초가 워낙 심해가지고 지금 챔질을 빠르게 순간적으로 했는데도 수초에 박아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케미컬 라이트를 끼우고 새우를 이용해가지고 좀 수로에서 밤낚시 시도한 첫 붕어 나왔습니다. 밤이 되고 처음 등장한 8찌급의 붕어. 비록 월척은 아니지만 수로에서의 밤낚시 가능성을 보여주는 녀석이라 더욱 의미가 큰 조가다. 붕어 그 수로 낚시, 수로 밤낚시 하면서 어를 보기 사실상 힘이 듭니다. 여기까지 시도를 해가지고 저도 실패를 여러 번 했었고. 근데 그 수로의 특징이 우리가 그럼 힘이 조금. 수로의 특징이 밤낚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로에서 밤낚시를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붕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다니면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얻어진 건데, 밤에 이 수로의 특징상 붕어는 종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거의 횡으로 연안을 따라서 움직이고 거의 발 앞에 쪽까지 밤에는 들어옵니다. 붕어들이. 그래가지고 바로 수초 앞에, 떼짱 앞에가 붕어가 거의 우도 움직임이 없이 그 상태에서 거기서만 약간의 움직임을 주는 게 이 붕어의 수로 붕어의 특징입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는 밤에 미끼 활동,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형급들이 연안으로 거슬러 오르는 그런 붕어들이 있지만은, 수로는 연안이라는 것이 특히 없고 중앙부 그리고 바로 연안 이 수로의 가장자리가 되겠습니다. 가장자리 쪽 수초 쪽으로 가장 최대한 붙여 가지고 바로 수초 앞에다가 새우를 넣어 놓으면은 분명히 밤에도 수로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붕어의 얼굴 보실 수 있겠고, 제가 지금 거의 앞쪽에 세워놓은 갈대를 손을 대지 않고 세워놓은 떼짱을 손을 대지 않고 세워놓은 곳에서 붕어의 입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또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보다 더 큰 씨알의 붕어가 분명히 나올 걸로 예상을 하면서 밤낚시 수로 붕어 가능합니다. 붕어를 만나고 나자 시간은 10시를 넘어선다. 자신감을 얻었는지 대를 던지는 꾼의 모습에도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 이제는 젖쥐들의 시원한 월척 입질을 보내주기를 기대해본다. 붕어들이 은신해 있는 연안 수초에 바짝 붙여 찌를 세운 그의 작전이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꾼의 얼굴에도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꾼을 긴장시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조금씩 들썩이며 예신을 보이는 찌. 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난다.
그러나 찌는 올릴 듯 말 듯 애를 태우며 잔입질을 보일 뿐 시원한 입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결국 때를 기다리던 꾼도 손을 거두고 만다. 대물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표정이다. 그렇게 아쉬움과 함께 밤이 깊어간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 새벽 1시. 입질도 소강 상태인지라 나광진 씨의 좌측편에 자리를 펼친 동행 출조인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찾아가 본다. 동행 출조인 역시 월척은 만나지 못한 채 조가는 초저녁 낚은 9치와 7치급 붕어가 전부다. 초저녁에 9치급하고 7치급 두 수 낚았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입질 없이 간간히 잠입질만 들어온 상황입니다. 역시 수로 낚시는 낮 낚시 위주로 하는데 저희는 오늘 밤 낚시로 도전했습니다. 역시 수로 밤 낚시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지금 1시가 넘어서면서 점점 더 추워지고 낚시 여건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기다려보고 아침에 덩틀 무렵에 또 저항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아침 덩틀 무렵에 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문남식 씨의 포인트는 나광진 씨의 포인트처럼 떼장이 그리 길게 뻗어나가 있진 않다. 갈대와 떼장이 주로 연안에 집중돼 있고 수로 중앙은 뻘층의 맨바닥 형태다. 수초가 적은 데다 조금 하류권이다 보니 수심도 1에서 1.4m로 상대적으로 깊은 편이다. 문남식 씨는 2.1에서 3.6한대 10대를 연안과 중앙 뻘층에 고루 편성해서 월척을 노리고 있다. 그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본다. 자리로 돌아와 다시 찌를 바라보자 시간은 벌써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다. 이 순간 찌 하나가 예사롭지 않다. 잠시 지켜보자 들썩 솟아오르는 찌. 꾼도 놀라 바라보는데 붕어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올리드 말투네. 입질이 진중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잔챙이인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 쑥 솟아오르는 찌. 가벼운 입질이지만 챔질을 해보는데 헛챔질이 되고 만다. 미끼는 따먹었는데 찌가 그렇게 쭉 올라가지고 둥둥둥 가는데도 안 나오네. 그냥 긴장을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챔질했더니 헛방 맞았네요. 헛방. 허탈해지는 순간이다. 아마도 큰 녀석은 아니고 자보나 잔챙이였던 것 같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역시 수로 밤낚시는 만만치 않은 도전인 것 같다. 밤이 깊어가며 날씨는 점점 싸늘해져 간다. 난로의 온기가 작으나마 도움이 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찬 공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뎌야만 한다. 이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과 추위 속에 초겨울 밤이 깊어가고 있다. 추위와 싸우던 꾼이 비장의 무기로 꺼낸 것은 고구마다. 추위를 견디려면 속이 든든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즉석에서 군고구마를 만들어 먹을 생각인가 본데. 장작 대신 난방용 난로가 군고구마 통이 된다. 찌를 바라보던 꾼의 눈길이 이제 군고구마까지 오가느라 바빠졌다. 찌는 여전히 소강 상태, 잡어들도 뜸한 상태다. 입질만을 기다리며 초조했던 것이 고구마가 익기를 기다린다 생각하자 한결 푸근해지는 것 같다.
새벽에 추위도 오면서 이렇게 추출해지니까 난로 이게 따뜻하게 피우는데 위에다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래서 밤낚시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그 정말 묘미입니다. 묘미. 따끈한 군고구마로 든든하게 속을 채운 꾼. 다시 힘을 내서 찌에 집중한다. 순간 시원하게 솟는 찌. 잽싸게 챔질을 해올렸지만 또 수초에 걸리고 말았다. 힘을 써보지만 쉽게 나올 기세가 아닌 것 같다. 행여 놓칠까 조심해서 꺼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그러나 버티던 녀석도 결국 꾼에게 걸려 나오고 만다. 대물꾼, 먹은 고구마가 아깝지 않다. 그러나 찌올림이 좋아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등장한 녀석도 월척에는 못 미치는 22cm 7치급 붕어다. 기다리다 드디어 한 녀석을 만났습니다. 정말 기다리다가 제대로 된 찌올림을 보고서 그 챔질을 했는데 아쉽게도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붕어였지만은 그래도 그 초저녁에 나온 붕어 이후에 계속된 그 잔챙이 성화 그리고 소황 상태에서 지금 다시 그 붕어의 얼굴을 또 보고 나니까 한층 더 기대감이 더 드네요. 이제 잠시 더 케미컬 라이트를 주시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간혹 가다가 지금 미세한 입질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띠를 제대로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번 올려줄 때도 됐는데. 그러나 기대감도 잠시. 이번에는 대단한 복병이 등장했다. 바로 바람이다. 강한 바람 때문에 찌는 입질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벽 3시를 넘어서며 불기 시작한 바람은 파라솔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꾼은 할 말을 잃은 얼굴이다. 바람 때문에 물결이 치면서 찌는 제자리를 지키기 힘들 만큼 일렁거리고 있다. 해안가 그 수로라 그런지 지금 새벽으로 가면서 바람이 갑자기 지금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라솔을 지금 못 펴고 뒤쪽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보통 그 해안가 쪽에 이제 바람이 그 아침 나절에 불기는 부는데 지금 이 바람은 상당히 그 지금 무서운 바람입니다. 그 뒤쪽에서 지금 상당히 센 그 돌풍 같은 그런 바람이 지금 불어와가지고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아니라 휘 돌아치는 바람이라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비는 안 오겠지? 여기다 비까지 내리면 많이 복잡합니다. 이제 다행히 비는 뿌리지 않지만 바람은 갈수록 강해지기만 해서 변덕스러운 해안가 날씨를 실감케 한다. 아니 미친놈 날씨가 완전 돌아버리게 만드네 사람을. 바람 때문에 휴대용 난로까지 말썽을 부린다. 방한복의 모자로 매서운 바람을 가려보지만 새벽녘 추위에 더해진 바닷바람의 기세는 만만치가 않다. 그렇게 바람에 시달리는 사이 먼동이 터오기 시작한다. 아침 먹이 활동을 나서는 녀석들을 기대하며 대를 던져보지만 그치지 않는 바람에 채비를 제자리에 던져 넣는 것도 힘이 든다. 몇 번씩 대를 던져야만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붕어의 입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겨우 던져놓은 찌도 물결에 흔들리고 바람에 떠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꾼은 바람이 조금이라도 잦아들기를 기대하며 쉽게 대를 거두지 못한다. 수로 연안에 갈 때도 강한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다. 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사이 해가 산 위로 고개를 내민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자 바람이 조금은 잦아드는 듯하다. 이대로라면 다시 입질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희망도 잠시, 바람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다. 이젠 희망을 접어야 할 때다. 아침 9시, 결국 철수를 결정한다. 동행 출조인도 나광진 씨도 아쉽고 허탈한 마음으로 대를 정리한다. 그러나 오늘의 출조가 실패는 아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외면하던 수록권 밤낚시. 오늘의 도전은 비록 월척은 못 이뤘지만 가능성을 발견한 값진 시간이었다. 해남권에서 즐긴 하룻밤 밤낚시. 수로에서 그 밤에 새우를 이용해서 월척급 이상을 노려보기 위해서 낚시를 감행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새벽으로 가면서 바람이 많이 불고 또 기온도 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초저녁 붕어의 얼굴 보고 또 기다리다가 단 한 번의 찌 올림 만족할 만한 그런 그 붕어 얼굴을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원하는 월척급은 아니었지만은 수로에서 시도했던 그 밤낚시 참으로 의미 있었고 또 제 기억에 남을 그런 하룻밤이었습니다. 이제 벌써 이 하룻밤 밤낚시도 뒤로 할 시간이 됐습니다. 뒤로 하고 이제 그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는 겨울입니다. 이제 그 다음 촬영지 그리고 출조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 주셔서